종이는 이제 단순한 재료가 아니다. 현대미술에서 그 자체가 재료가 아닌 소재가 되어 당당히 하나의 독립된 표현 매체로 자리 잡게 된 종이. 정교하고 놀라운 페이퍼 아트 세계에서 종이 모형 디자이너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장영순 작가. 펼치면 입체가 튀어나오는 팝업의 현대적 아이디어를 작품에 담아내고 있는 김수현 작가. 종이를 이용한 다양한 제작 기법으로 색다른 조형미를 표출해내고 있는 페이퍼 아티스트 장영순, 김수현 작가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데만 사용되었던 종이가 현대 미술 영역에 들어와 당당히 예술의 한 분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종이예술 세계에서 각자 독보적 활동을 통해 그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종이모형 디자이너 장영순 작가와 대한민국 최초의 팝업 디자인 아티스트 김수현 작가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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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은 종이를 이용한 디자이너시죠? 네. 종이를 이용한 디자이너 좀 생소한 분야인데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먼저. 저는 종이 모형 디자이너이고요. 원하는 대상을 전개도화해서 출력을 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아, 전개도를 예. 만들어서? 예. 그러면 뭐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도 예. 만들 수 있는 모양이죠? 예, 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들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원하는 사람은. 그 예전에 보면 이제 예. 그 종이접기라는 게 있었죠. 그 예. 그림을 보고 종이를 예. 접었는데. 예. 이 전개도라는 건 어떤 건가요? 종이 접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사각형의 종이를 자르지 않고 접어서 무엇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전개도라는 것은 원하는 디자인을 펼친 그림인데 그것들은 조각조각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풀로 붙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팝업 디자이너라고 하시던데. 네, 네. 팝업 디자이너 네. 어떤 일을 하시나요? 국내에는 이제 처음으로 팝업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하시기 쉽기로는 그 어린이 도서나 이렇게 펼치면 입체가 되는 어린이 도서나 이제 팝업 카드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펼쳐서 입체화시키거나 움직임을 주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왜 크리스마스 카드 펼치면 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네, 탁 네, 튀어나오는 네, 거? 네. 아, 그럼 그 팝업 디자이너, 우리나라 이제 거의 최초의 팝업 디자이너신데 그 팝업북을 만들 때도 팝업북을 통해서 뭐 거의 모든 종류를 대상으로 해서 팝업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시작한 것 자체가 이 원리 자체가 간단한 원리인데 되게 활용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 여러 네. 가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되게 무궁무진한 뭔가가 이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제 알아봐 주셔서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를 표현을 하기보다는 원래 있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똑같이 만들기보다는 얘를 제가 갖고 있는 원리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다시 구성을 해서 보여드리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시각 디자인 전공자로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해보고 싶어 수많은 자료 수집과 외국 팝업 작가들에 대한 오랜 연구와 습작 활동, 거기에 팝업의 원리를 응용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보태 한국 최초의 팝업 디자이너로 자신의 자리를 구축해온 김수현 작가. 그럼 그 팝업 작품을 만드는 그 과정, 그것도 종이 모형하고 거의 유사한가요? 초기 단계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표현해야 할 대상을 놓고서 입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를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서 전개도식으로 이제
그 도안을 짜나가는 그 과정은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는 약간의 좀 아이디어적인 거, 좀 재미나 보였으면 하는 키워드 같은 것들을 좀 넣어서 포인트들을 넣어서 뭐 흔들리게 한다거나 뭐 돌린다거나 실제로 뭐 캐릭터가 움직이면 팔이 이렇게 흔들리는 움직이는 모습을 액션을 구현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작업이 추가되기는 하는데 그 초반에 해나가는 구상하는 작업에서는 네. 그럼 이제 종이 모형은 이제 움직이진 않지만 팝업 작품은 움직이잖아요. 네. 그 움직이면 그 안에 기계 장치 같은 게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기계 장치가 이제 따로 들어가 있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조명을 넣는다고 하면 따로 뭐 LED를 넣는다거나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종이 접는 그 각도를 이용을 해서 돌리거나 뭐 흔들거나 뭐 움직이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거 뽑히거나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종이로 톱니바퀴 같은 거 만들어서 돌리고 뭐 네, 이렇게 네, 하나요? 네. 그럼 두 분이 한 분은 종이 모형이고 한 분은 팝업인데 예. 두 분의 그 작품 활동할 때 양쪽 작품에 있어서 뭐 어떤 그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것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흥미라기보다는 집중력하고 만드는 과정에서의 어떤 성취감,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제 수업 같은 경우도 이제 제 전개도를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원하는 것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장애가 없게 해주는 거죠. 뭐든지 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인테리어도 팝업으로 할 수 있다면서요? 네, 최근에 이제 작업한 것들이 이제 인테리어 쪽을 좀 중심적으로 하긴 했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인테리어 팝업으로 인테리어를 한다는 게 좀 생소한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뭐 펼치거나 접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그냥 딱 놨을 때 팝업처럼 보이게끔 그 매장이나 이제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좀 상업적인 그냥 공간이기보다는 그냥 디스플레이돼 있는 공간이기보다는 좀 하나하나 공들여서 만들어진 그 작품들, 아트웍된 것들을 전시해 놓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하고 싶으실 때 많이들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장 작가님은 예. 건축학을 전공하셨죠? 예. 근데 어떻게 종이 모형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건축이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혼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세상에 건축에서는 너무나 극히 미미한 어떤 부속 정도만 될 것 같은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막 합쳐지면서 나만의 것을 갖고 세상에 나오겠다라고 나오게 됐죠. 전개도 공장도 운영하시고 또 그 전개도를 학생들한테 보여줘서 학생들이 이제 종이 모형도 만들고 하는데 그 종이 모형 제작에 대해서 아이들한테도 또 많이 가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수업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종이 모형이라기보다 상상한 것을 자유롭게 그리게 하고 그리는 것을 자유롭게 만들게 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없게 해주는 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종이 모형 전개도를 이제 기존의 상품을 사서 만들기도 하지만 그런 체험도 하고 본인이 가르쳐주면 본인이 전개도를 만들 수도 있나요, 학생들이? 그거는 이제 제가 얼마나 시간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럼 주로 가르치는 건 어떤 걸 가르치는 건가요? 학생들한테. 먼저 칼을 쥐는 법부터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선에 맞춰서 칼질을 하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잘 맞출 수 있는지에 관한 건 다 천천히라는 말뿐이고요. 제 전개도들은 모두 다 기본도형의 어떤 컨셉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전개도들을 다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레이드에 맞게. 전개도 모형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어느 나라에도 체계화된 디자인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온전히 제 생각이지만 10몇 년 동안 체계를 만들어서 그 체계에 맞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장영순 작가는 만화 캐릭터들을 모형으로 만드는 것이 취미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전개도에 관심이 많아 애니메이션을 독학으로 공부했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으로 종이 모형 전개도를 만들 기회가 생기자 이 분야의 전문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해 지금에 이르렀다. 한국 최초의 팝업 디자이너라면 이제 아무래도 선구자잖아요. 그럼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기술을 아는 거는 기존에 워낙에 잘 만들어져 있는 외국 서적들이 많아서 따라 만들다 보니까 그거는 습득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배우고 싶었던 거는 제가 혼자 우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현실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거를 좀 현실에서 이렇게 소통하게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인정받게끔 하는 걸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국내에 이게 제작되려면 제작되는 시장 환경도 알아야 되고 이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양 같은 것들이 있던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겠는데 이런 걸 배울 데가 없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제 직접 그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인쇄가 충무로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거기에 직접 찾아가서 이제 아저씨들과 함께 구르면서 배웠어요. 네, 직접 해서 지금 국내에는 이걸 만드는 제작 시장이나 소비 시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파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어려움이 있을 땐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아무나 막 찾아갔어요. 모든 사람이 스승이에요? 네, 그러니까 꼭 제가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정말 생뚱맞은 뭐 어떤 작가님이 계신다, 그냥 뭐 글 쓰시는 분이 계신다거나 그러니까 어느 분을 그냥 친구를 만난다거나 해도 그 사람한테서 어느 포인트든지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 작가님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는데 뭐 잡지를 보다가 한 줄만 딱 나와도 불안하면 이거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좀 이렇게 좀 얘기도 좀 듣고 하면서 계속 마음을 다졌었죠. 네. 상당히 적극적이시네.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저희 인연도 김수현 작가가 저한테 이제 찾아오게 되면서 이제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네. 우리 그 장 작가께서는 한 10년 동안을 독자적으로 전개도에 대한 체계도 스스로 습득하셨는데 상당히 힘드셨겠어요? 말로 다 못하죠. 말로 다 그럼 말로 한번 표현 좀 해주시죠. 전개도 모형을 시작하면서 6년 동안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쉰 날은 없었는데 6년 동안 집에서 집에서 계속 사업 제안만 하고 보내놓고 미팅 나가고 또 다른 사업 제안하고 보내놓고 미팅 나가고 계속 공부하고 디자인하고. 백수로 있었다는 건가요? 남이 보면 백수죠. 전 하루도 쉰 날은 없었고 종이 모형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았는데 결과적으로 6년이라는 세월을 집에 있게 됐더라고요.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생활은 아내가 벌어온 곳에 온전히 시작했죠. 그러니까 집안일을 잘하고 애교를 많이 늘려놓고 평강공주가 있어서 결국 성공을 하셨게끔. 예. 그러면 6년 동안 그렇게 집에서 연구를 하셨고 그때 그 힘든 기간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뭐 희망을 보셨나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한 1초도 실망한 적은 없었어요. 뭔가 된다. 아직 때가 안 왔다라는 생각뿐이었고 아마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실망을 했었으면 비슷한 시기에 저랑 뭐 디자인은 다르지만 종이 모형을 시작한 디자이너들이 몇 분 있었는데 결국에 못 버티고 이제 건축 모형 하는 쪽으로 완전히 선회를 한다던가 아예 다른 거를 한다던가로 많이 돌았었어요. 저야말로 결혼을 잘해서 그냥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고 지금 뭐 10몇 년이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그때 제가 사업 부상을 하고 제안을 했던 것들이 지금 다른 업체하고 막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0년 전에 했던 건데 지금 이루어지긴 하는구나.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일을. 10년 전의 종이 모형은 대부분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어린이들이 취미 삼아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종이 모형 디자인의 대상은 개개인이 만드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그는 모든 것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그의 종이 모형은 계속 진화 중이다. 그럼 그동안 이제 한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지금 이 대표작이다 하고 생각할 만한 작품은 어떤 거예요? 글쎄요. 지금 뭐 오늘 요 프로그램 때문에 갖고 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 대표작인 것이고, 예. 저기 뒤에 보이는 이드의 선택이라는 작품하고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예. 아프락사스, 이리나즈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 이드 무슨 뜻인가요? 이드는 저기 있는 사람 이름이고요. 예. 이름 자체는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것하고 처음에 발음을 들었을 때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라고 짐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이름, 저 이름이 가도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네? 짐작되기 어려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날기 위해서 등에 날개를 달아달라고 이제 신을 찾아간 사람이 신한테 등에 있는 날개는 하늘을 알 수 없다. 네 팔이 변해야 하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날개를 갖기 위해서는 팔을 버려야 된다. 맞습니다. 예. 하나를 갖기 위해서는 뭔가를 버려야 되네요. 예, 결국에는 첫 번째 가서는 내려왔지만 3년 뒤에 다시 찾아가서 팔을 버리고 날개를 갖게 됐죠. 작품 중에 예. 미륵방가 사유상 예. 제가 보기에는 제일 인상적으로 보여지는데 예. 이 작품은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셨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작들을 우리나라 어린이뿐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만들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손을 내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어린이들이 만들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전개도 만드는데요? 예.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것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비즈니스도 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만 만들었었고 디테일을 보기 위해서는 또 박물관에 갔었어야 됐고 어쩔 때는 박물관이 로테이트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나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3년 이상 세월이 걸린 거죠. 그럼 지금 저 전개도는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죠. 그럼 저 전개도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전개도와 설명서가 있어야죠. 설명서. 예, 전개도 만드는 에너지만큼 설명서에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 김수현 작가의 대표작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이게 딱 만들어서 진짜 이거는 정말 자랑할 만하다라는 건 솔직히 아직까지는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애착이 많이 가는 건 맨 처음에 작업을 했던 빨강머리띠 N이 있는데요. 빨강머리 N? 빨강머리띠 N이라고 재밌게 지었는데요. 그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딱 펼치면 리본이 큰 리본이 되게끔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길에서 팔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2010년 월드컵 때였는데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제가 가장 애착이 가는 거는 그 처음에 했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최근에 작업했던 에뛰드 인테리어 작업했던 것이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하고 되게 장기간 동안 2년여 동안을 계속 보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공들인 시간도 많고 스케일도 크다 보니까 또 알려지기도 좀 그걸로 좀 대표적으로 알려져서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장 작가님 지금 그 종이를 이용한 예. 종이 모형 디자이너시죠? 예. 건축가 나오시고. 예. 근데 소설도 쓰신다고. 예, 소설도 씁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 그 소설을 갖고 또 작업도 하신다고 하던데. 예.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소설 쓰고 있는 것이 가장 저한테 재미난 일이 됐어요. 예. 사실 발단은 모형에서 발단이 된 거고요. 소설에서 발단이 된 건 아니고 어떤 개념, 이를테면 이드의 선택 같은 경우도 제가 집에 6년 동안 있으면서 매일 봤던 동물 프로그램에서 어떤 모티브를 따왔던 거거든요. 동물의 왕국에? 예, 거기 보면 새들이 날개에 있는 생명체인 조류가 다른 것들이 얼마나 없는지를 보고 이제 구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모티브가 되는 모형이 우연하게건 아니면 의뢰로 됐건 시작이 됐으면 거기다가 계속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걸 느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설을 쓰게 된 거죠. 소설은 어떤 장르 소설을 써서 그걸 종이 모형에 연계시켰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는 오히려 종이 모형이 먼저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드의 선택 같은 경우에도 그 6년 동안의 어떤 그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 있다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이걸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거를 전시 캡션이라고 그러는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글로 쓰게 됐었고 그게 이제 소설이 된 거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우리 김수현 작가는 그 팝업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얻으세요? 주로 밤에 아니면 낮에? 그런 거는 없어요. 없고요. 이제 뭔가 이제 구상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오면 바로 생각이 나지 않으면 계속 자료를 많이 봐요. 네. 자료는 어디 인터넷 서핑, 웹 서핑을 하나요? 아니요. 직접 사서 그러니까 웹서핑으로는 이게 워낙 입체화되어 있는 작업물들이라서 이미지 그 평면 사진상으로는 파악이 어려워서요. 직접 다 사야 돼요. 그래서 그 외국도 네, 하시고 다 구입해서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네, 응용할 거 있으면 차용해서 응용하고 그런. 네. 서양에서 1200년대 성직자나 왕을 위한 달력과 지도에 처음 등장한 팝업은 이후 어린이 책과 종이 연극으로 보편화되고 팝업북으로 전성기를 맞았다. 그리고 2000년대 팝업은 팝업북을 넘어 광고와 무대 디자인, 인테리어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나 어떤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워낙에 하나하나 하면 몰입을 하긴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이게 영원히 내 길이라고는 생각을 솔직히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몰입을 해서 팝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가구 쪽도 조금 살짝 관심 있고요. 또 하나는 안티 스트레스라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힐링적인 목적을 가진 커리큘럼을 만들고 싶은 게 최근 계획이긴 해요. 좀 습관적으로 좀 사업구상을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장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예, 저는 2005년도부터 장형순 종이모형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전시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쓰게 된 소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고 그 장형순 종이모형전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고요. 거기에 이제 제 이야기들이 나왔던 어떤 소설들 그런 것들 직접 체험하게 하고 싶고 뭐 그렇게 해서 종이 모형 디자인을 세계로 알리면서 제 것을 따라 만드는 어린 꿈들이 그걸 보면서 또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페이퍼 아트 분야에 이제 관심이 있는 그런 시청자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종이 모형 디자이너가 되고 팝업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지 먼저 글쎄요. 그냥 관심 있으면 몰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따로 뭐 서적이나 서적이 있지도 않고요. 가르쳐주는 곳이 제대로 된 곳이 없어서 정말 관심이 있으면 기존의 것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럼 정말 이 원리를 알고 싶은 거면 그렇게 몰입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독학을 하거나 우리 김수현 디자이너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래야 되겠네요. 우리 장 작가님. 예, 저도 물론 아무 데서도 배운 적이 없고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요. 어디서도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김수현 작가 말대로 정말 독학이 필요한 거고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 프로세스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 디자인으로 돼 있는 어떤 전개도 책 같은 걸 보시고 많이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책으로는 몇 개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디자이너로 참여한 전개도집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제 전시에서 저를 만나실 수도 있고 뭐 그렇네요. 그리고 온전히 하는 거는 자신의 몫입니다. 저도 지금 충분히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굉장히 힘든 시기, 아직까지 힘든 시기거든요. 하지만 꿈이 있고 그쪽 희망이 있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도전해볼 만한 분야 같아요. 아직 시장은 열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동안 이제 읽으신 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그 시청자분들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야를 딱 읽진 않는데요. 특히 재미있게 감명이 깊은 거 항상 비주얼적으로 재미난 거, 이쁜 거에 항상 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때 읽었었던 건데 쾌변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일본의 어떤 일러스트레이터가 전 내용을 끌어가면서 그림으로 다 채워진 책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배변 활동과 관련된 건강 정보가 들어있기는 한데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입을 해서 정말 깨알같이 그려낸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로 영상물도 만들고 그걸로 패키지도 만들고 제가 하는 과제들에 다 접목시킬 정도로 그거에 너무 빠져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책이 가장 시청자들이나 예. 또는 페이퍼 아티스트를 꿈꾸는 젊은이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예.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빨리빨리 해서 좋은 거보다는 천천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해서 중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새나가고 부실이 되고 있거든요. 자기 꿈이 뭐 종이 모형이건 뭐건 결정을 했으면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결정이 됐다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될 때까지, 언제까지 해보겠다라기보다는 될 때까지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그리고 매일매일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셨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 경험에 미루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페이퍼 아트 세계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종이 모형 디자이너 장영순 작가와 팝업 디자이너 김수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라는 가능성 있는 소재로 무한한 예술의 세계를 펼치고 있는 두 사람, 장영순, 김수현 작가. 여느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걷기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개발해 조금은 거칠고 힘들어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기쁨과 보람, 종이가 가지는 큰 가능성만큼 이들이 이루어 나갈 예술의 세계와 실용적 가치 또한 무한히 큽니다. 페이퍼 아티스트 장영순 그리고 김수현, 이 두 사람이 한국 페이퍼 아트의 뛰어난 기량과 가능성을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떨쳐주기를 기대합니다.